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자꾸만 보도가 됐었는데요. C형 간염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양천구에 있죠. 다나원. 이 다나원 사건인데 이게 계속 뭐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규모 이 발병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요. 네. 총 2,269명의 환자가 이것을 내원했고요. 779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아직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대규모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뭘 찾? 그러니까 그 2,269명 환자 중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779명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지금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메르스 사태를 생각나게 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C형 간염 감염자가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양천구 소재 다나 의원, 이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개원했고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냐면 비만 치료한다, 피로회복 주사를 놓는다라고 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습니다. C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현재 76명, 그러니까 원장 부인과 직원들도 감염자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76명의 수치는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보다 5명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11월 19일 날 18명에서 200명 검사했는데 그 45명 늘어났고요. 그 다음 450명 검사했는데 60명으로 늘어났고 해가지고 지금 모두 779명 검사받았는데 76명이 항체 검사상 양성자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어서 항체가 생성됐다. 과거에 감염됐거나 지금 현재 감염된 상태다. 또는 급성 감염자의 경우는 자연 치료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쩌면은 강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나 의원을 다녀왔다는 이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감염이 됐는데 감염된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잠복 기간이 10년이나 되거든요. 증상이 이게 어떻게 이게 상당히 뒤에 고열이 오르고 막 그런 따로 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뭐 명백한 원인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다른 원인은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당국에서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 집단 발병 원인이 그러니까 네. 수액 주사기 재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링거를 이렇게 맞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수액을 넣을 때 이 주사기를 계속 소독하지 않고 계속 재사용한 겁니다. 수액 주사기를. 그래서 수액이 필요한 약을 첨가할 때 약제 투입용 주사기를 이게 재사용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당국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거 교체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하루에 1,000원 정도 아낀답니다. 1,000원인데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이 1,000원 아낀다기보다 부주의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겠네요. 간호조무사가 수액 주사를 놓으면 원장이 대여섯 가지의 약재를 섞은 일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칵테일 주사라고요. 피로 회복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추가 투여했고 그 주사기를 또 사용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액 주사 외에 피하 직접 피부에 맞는 피하 주사에도 주사 바늘을 바꾸지 않은 채 재사용했다. 어디에 다이어트용 주사다라고 해서요. 이게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요. 말이 안 되는데 환자 10명이 침대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누워서 그걸 한꺼번에 주사를 맞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들이 누우면 간호조무소가 와서 수액 주사를 놓았고 원장이 여러 약재들을 섞은 주사기를 두고 와서 수리라인을 통해서 투여했다라는 이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병원이잖아요, 여기요. 예. 병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진짜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이 다나 의원이 계속 좀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예. 다나 의원 원장도 좀 상당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그 K모 원장, 2012년도에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급 장애로 뇌병변 장애 등급 3급이고요. 언어장애는 4급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장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말은 어렵지만 판단력과는 무관하다. 정신은 멀쩡하다는 거죠. 이런 몸 상태로 진료가 가능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의사 보수 교육, 면허 관리 강화해야 된다는 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C형 간염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부주의했다라는 것이고 K 원장이 정상적인 거동이 어렵자 아내가 이 원장을 대신해서 의원을 운영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내의 도움으로 출퇴근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아내는 K 원장의 아내는 지역 의사회 등이 주최하는 의사 연수 교육에 대리 출석해서 다른 의사들로부터 의원을 사실상 운영한 대리원장이다. 이런 이야기 비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측은 이 K 원장의 아내를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리버로 운영했다는 것 그 자체가 넘어서 실제로 진료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특정 종교 단체 소속 환자들이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교가 수혈을 거부하는 종교라서요. 다른 병원을 안 가요. 다른 병원을 안 가고 네. 이게 같은 종교 이게 원장과 부인이 같은 종교거든요. 네. 그 병원만 찾는 겁니다. 예, 수혈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아까 전수조사 못했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범위가 딱 드러나네요. 근데 종교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연락 통보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예. 원장부부도 환자들과 같은 종교인 걸 알려줬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C형 간염 환자가 70명 넘게 발생했는데도 항의가 들어왔답니다. 우리 다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는데 왜 병원 문을 닫게 했냐 이렇게 항의하는 환자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아직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게 아니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C형 간염의 실체를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C형 간염 환자 국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 규모 그리고 또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아까 앵커께서 질문한 간염 형태 네.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되는 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체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수혈이나 투석이나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증상은요 항상 피로하고요. 구토나 구역질이 나오고요.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고 네. 환자에 따라서는 소변 색깔이 짙어지고 눈 주변이 노랗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은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죠. 10년 이상 C형 간염이 잠복되어 있다가 잠복기가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네요. 나중에야 내가 감염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멀쩡하다는 겁니다. 지금 드러나지도 않고. 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이 지금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C형 간염에서 뭘로 번지냐면 간경화로 번지고요. 네.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간암 환자의 11%가 이 C형 간염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고요. 네. 이게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52,000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73,000명, 무려 40%나 증가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인데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20세 이상의 성인 C형 간염 환자 진료 기록 8년치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별히 보건당국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염될 경우가 혈액에 의한 수혈, 투석 뭐 이런 게 혈액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 접근성으로 예, 접근성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네요. 예. 그건 좀 다행이네요. 예. 하여튼간에. 그래도 하여튼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감염 사태에
이 피해자들은 예. 어떻게 그 보상이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요, 네. 그 보상이나 이런 걸 받아야 정상인데 네.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만성 간염으로 확전될 경우에는 이게 강경변이나 간암으로 합병증을 유발해서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C형 간염 이럴 때만 이제 이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보상받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은 C형 간염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경화나 간암이 C형 간염이 아니고 다른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간경화나 간암이 될 수 있는데 네. C형 간염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이게 명확하게 되면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것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보상받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해당 병원 의료진이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더라도 의료법상 형사 책임을 또 묻기가 어렵다라고도 또 법조계에서 얘기하고요. 주사기 재사용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답니다. 왜? 이게 너무 상식이니까요. 너무 상식이니까 네.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병원에서 한 번 쓰면 다 버리잖아요. 버리죠. 그래서 그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감염 사태 책임자 처벌과 보상 처리 문제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이 어이없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말 뭐 보상 문제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예.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나온 게 있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네. 최근에 다른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그런데 다나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부인까지 이렇게 같이 했다면 미필적 고의이지만 네. 업무상 과실로 보기에는 뭐 법조계 얘기입니다. 너무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 2012년 9월 달에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단으로 비정형 결핵과 희귀성 관절염이 발병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중에 61명이 감염됐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여기 조무사가 소독도 하지 않고 이게 이 주사를 재사용하는 바람에 병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자 14명이 원장을 상대로 그 고소를 했거든.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조무사는 이때 그러니까 원장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조무사는 그때 이제 자살을 했어요. 자기 죄책감에 네. 자살을 했고 이 감염 피해자 14명에게 결과적으로 모두 3억 원을 배상해라 네. 라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나 의원의 재판에 혹시 재판이 벌어지면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법원 생각입니다. 판례니까요. 예. 그 외국에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대처됐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정반대예요. 뭐냐면은 예. 비용 절감으로 이렇게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진짜 비양심적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발 수사되지 않나요? 예, 그 바로 이제 C형 마찬가지로 C형 간염에 걸리게 하고요. 네. 2명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데팍 데사이라는 그 미국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 모두 27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이거 종신형을 처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애초 보험 적용을 안 해서 다시 안 해줬던 민간 보험사에 대해서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초량 감염에 대해서 미국은 종신형, 우리나라는 처벌밖에 없음.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예. 보상 문제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해외 사례를 조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사태로 그 처벌 기준과 함께 의사 면허에 대한 고민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뇌병변이 있는 의사가 계속해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외국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좀 명백하게 비교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네. 미국과 영국과 우리나라 사례를 같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주정부 면허국에서 2인 내지 3년마다 신체 정신기능 평가와 갱신을 한답니다.
그 10년마다 전문의 면허 재시험 보고요. 영국도 마찬가지 의학협회나 정기적 진료 적합성 판단을 하고 부적절 의료행위 신고 시 조사 즉시 진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진료 적정성 평가가 없습니다. 면허 갱신 제도도 자연히 없죠. 이 부분은 그래서 부인이 대신 무슨 연수교육 같은데 대신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벌어진 것이죠. 의사들 천국이네요. 예. 자, C형 간염 그 백신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수혈이나 투석,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병원을 잘 가야 되네요. 예, 깨끗한 그 병원을 가야겠어요. 이런 감염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C형 간염은 백신이 방금 말씀드린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참 바이러스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데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사기는 반드시 일회용을 사용하고 그건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 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라 이런 거 있고요.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C형 간염은 전파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침을 맞거나 문신과 피어싱 할 때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하고 그외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혈액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간염을 전파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일상사에서 조심할 게 많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체액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요. 예. 그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양천구 다나의원발 C형 간염 사태 방역 당국의 면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선생님 건국대 집단 폐렴 사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예. 원인 규명 아직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이게 원인을 못 밝히고 있어요. 그 발생한 지 꽤 됐는데요. 예, 건국대학. 이게 지난달 19일 날 발생했거든요. 네. 건국대학교 동물 그 생명과학관에서.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11월 안에 조사 결과 다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발생한 폐렴 환자 55명 중에 네. 그 감염과 무관한 결핵 환자 1명 빼놓고 다 나았거든요. 모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그 발병체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조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걸 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실제로 뭐 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실험실 환경에서 같은 원인체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55명한테 원인체를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통의 원인체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그 긍정적 성과라면 성과랄까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네. 이걸 발견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폐쇄 중이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인수 전염병 같은 겁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뭐 확실히 얘기할 수 없겠죠. 예.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는 맞겠네요. 그죠? 자, 하여튼 그 원인 규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 우리 건국대 학생들이 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 학사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구 실습보다 이제 그 강의실 수업 위주로 받았던 학부생은 그나마 나은데 여기서 실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석사, 박사 네. 이쪽 부분은요. 지금 8월에 졸업 예정인 석박사 20여 명이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정지 상태죠. 완전 정지 상태죠. 더군다나 이제 방역 당국이 신청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연구실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급한 서류를 찍어오거나 컴퓨터 파일을 저장장에 달아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유학 온 외국인 석박사생들 이번 8월까지 박사학위를 받아야 받은 돈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다시 토해내게 생겼고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74건의 관학, 산학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가 완전히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이죠. 원인 규명이 빨리 돼야겠군요. 예. 맞습니다. 뭐 메르스에 이어서 건국대 집단 폐렴 사태 그리고 이번 양천구 다나의원발 사태까지 여전히 방역 당국이 뒷북 대응을 했다 이런 지적도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는데요. C형 집단 감염 파크 이게 다나의원이요. 이거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답니다. 예,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처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공기에 의한 전염성이 없어서 사회적 파급이 크지 않다. 그리고 중소형 병원 한 곳에 발생한 곳이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파악해서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 같다. 즉 안전처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 감염병 팀 새로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고 여전히 뒷북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세금이 어디에서 가서 어디로 쓰이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앞으로 잘합시다. 이 국민안전처는 지난번 작년이죠. 세월호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예. 정부 부처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제가 나중에 한번 방송 기회 아, 되면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메르스 사태를 확산된 그 책임에서 면치 못하고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네, 않나 그런 것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양천구 C형 감염, 집단 감염 사태 등에 대해서 최호원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